관저 리모델링에 21억, 용산 이전으로 드러난 예비비만 639억, 그리고 부처마다 흩어진 이사 비용까지 더하면 1조 원. 청와대에 그냥 있었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됐을 우리 세금입니다. 그 공사를 따낸 건 건설 면허도 없는 김건희 업체 21g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다가오자 이 업체 대표는 위에서 막아준다고 했다는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선 윤한홍 의원이 지금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관저에 사우나와 다다미방을 들였다는 진술까지 특검은 확보했습니다. 저 많은 돈이 정말 공사에만 쓰였을까요?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하루속히 밝혀져야 할 몫입니다. 대통령 관저에 김건희 씨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던 단서를 종합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여사 업체로 불리며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g 관계자로부터 진술이 나왔습니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공적 공간 안에 개인의 업체 공간까지 구상했다는 얘기인데 특검은 이 역시 김건희 씨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에 두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한남동 그 공간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간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25억. 그런데 대통령 관저에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까지 준비하려 했던 단서를 종합특검이 잡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21g 관계자는 특검에 관저 내부 업무동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준비했었다며 설치될 공간도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통령 업무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관저에 아무 공직이 없는 김건희 씨 개인 회사의 사무실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됐었던 겁니다. 21g은 코바나 컨텐츠가 하는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김건희 씨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이른바 여사업체로 불립니다. 관저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마련하려 한 것도 결국 김건희 씨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윤한홍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관저는 한남동으로 옮기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은 사람이 윤한홍 의원입니다. 그렇죠. 윤한홍 의원. 네. 요거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팀장. 그런데 특검에 나와서는 이게 문제가 됐잖아. 네. 예, 관저 공사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김용현에게 떠넘기고 있는데요. 예. 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윤한홍 의원의 특검 진술인데요. 관저 공사는 인수위와 관련이 없고 취임 이후의 일이다. 관저 공사는 김용현이가 주도했다. 나는 김건희랑 가깝지 않다. 선을 딱 일단 딱 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하나? 21g 그 관저 공산. 네. 예. 21g 대표가 전혀 다른 진술을 해버렸는 걸. 예. 자, 21g 김태형 대표가 특검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인데요. 2022년 6월 윤한홍 의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을 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이 공사 기간이 부족하지 않냐? 기간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여기서 뭐 더 이상 진술이 안 나오면 모를까. 당시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특검에서 또 강력한 진술을 합니다. 자, 김오진 특검 진술인데요.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사가 고른 업체니 21g이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이거는 이제 윤한홍이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윤한홍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요것과 예. 관련해서는 21g을 관저 공사에 꼭 참여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소개한 업체라는 사실을 전달한 것뿐이다. 김오진 전 차관이 오버한 것 같다. 이제 감옥이 지금 보입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님이 완전 최고 전문가시니까요. 예. 우선 정리를 할게 21g이 관저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무자격 업체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공사를 하면 안 되는 안 돼. 업체입니다. 이게 팩트죠. 그게 핵심이야. 그런데 이 21g을 누가 시켰냐가 그동안의 쟁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는 김오진이
난 모른다라 그랬어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나와서 기억이 안 나지 않는다라고 네. 김호진 관리비서관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MB 정부 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국민의힘 당뇨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양반 입이 무거워서 입을 닫고 있다가 구속되기 직전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상부로부터의 강한 압력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김호진이 힘만 준 거예요. 자기가 구속 안 되려고. 근데 구속이 돼버렸네. 네. 구속돼서 종합특검에 가서 뭐라고 했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윤한홍이 시켰다라고 한 거예요. 자, 윤한홍이 왜 중요하냐? 김호진이 21g을 실제로 공사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호진한테 누가 시켰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김건희가 시켰을 거야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동안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거 중요한 퍼즐이구나. 네. 그런데 윤한홍이 누구냐? 친윤 3인방 중에 핵심 한 명이잖아요. 네. 친윤 3인방 중에 윤한홍이 등장을 한 거예요. 윤한홍이 김호진한테 야 여사 업체다 무조건 해라고 지시를 한 게 나오니 바로 윤한홍을 시킬 사람은 누구냐? 김건희가 나오는 그게 거예요. 딱 떨어지네.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네. 그동안 불법으로 가득 찼던 관저공사의 핵심이 누가 지시했냐라는 건데 그 제일 꼭대기에는 김건희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다 연결 착착착되네. 착착되네. 딱 맞네요. 그 윤한홍은 뭐 이렇게 되면은 아니 뭐 저는 100% 기소할 수밖에 없다 안 생각해요. 되기가 어렵네요. 네. 이건 빼박이네. 마지막 남은 하나의 퍼즐. 예. 이 부분은 저도 저희 동네 분이 저 공사에 들어가서 실제 공사를 했답니다. 그래요? 현장 현장에 참여하셔서. 노동자로. 네. 네. 근데 이제 빨리 기간 맞춰야 된다고 해갖고 공사하고 나서 뭐 예컨대 벽지를 바르면 그거를 드라이로 말리면서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네. 관리하려고. 그렇게 재촉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 부실공사라고 저거 큰일 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보를 했는데 원래 자연건 줘야 되는데. 네. 부실공. 네. 무조건 빨리 하라 그래서 아까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네, 그거 나왔어요. 그러네. 그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네요. 예. 관저 부정공사 불법의 가장 꼭지점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 중에 조금 전에 소개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김건희가 대통령실 공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용산에. 네, 용산. 그걸 할 때 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마치 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냐 대통령이냐 지시를 다 했다는 거예요. 와. 용산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야 돼. 내 컨셉하고 안 맞아. 와. 바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관저 말고 대통령실 대통령실. 공사에서도.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대통령 하려고 했던 거 맞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반려견을 안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지시할 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와. 김건희는 그 어떠한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요. 민간인이죠. 민간인이에요. 네. 다만 대통령의 배우자기 때문에 공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와. 대통령인 양 경호처 간부들 모아놓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일일이. 와. 개 안고. 반려견 안고. 영화 캐릭터다. 그 방송에 나오던 장면 같잖아요. 영화 캐릭터. 네. 그런데다가 또 하나 관저에다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만들려고까지 됐어요. 그랬더라고. 이번에 그 21g 네. 관계자가 그 얘기를 했어. 아니 관저에다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어.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21g 관계자의 특검 진술입니다. 와. 관저 업무동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준비를 했고 설치될 공간도 마련을 했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지금 안 알려진 것 안 같은데. 나오고 있죠. 근데 저게 뭐냐고 하면 자 기억을 복기해 보면요. 김건희는 제2부속실을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네네. 공약이었어요. 대선 예. 공약. 네, 맞아요. 그리고 일체 활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뻥이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와. 실제로 김건희를 보좌할 인력으로 코바나 컨텐츠 인원들을 고스란히 다 쓰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통의 영부인들은 영부인들만의 어떠한 이 역할들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아이들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김건희는 일종의 전시 문화 쪽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에 있는 맨파워들 고스란히 쓰겠다. 자기 사람으로 라고 해서 공간도 만들려고 했는데 저 당시에 제가 제보 받기로는 이곳저곳에서 막 이야기가 들어왔나 봐요. 도저히 안 된다 이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무실을 만드는 거. 네, 사무실 만드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됐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코바나 컨텐츠에 경호처 CCTV까지 설치했던 인간들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맞아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네, 네. 그러니까 공사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없어. 아예. 근데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딱 한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보도 보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관저에다가 마련하려고 했다고 했지. 그게 저는 문화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나쁜 짓을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양평고속도로 문제, 예. 삼부토건 문제. 왜냐하면 완전히 최측근들이잖아. 그렇죠. 저는 그거를 김건희 주도하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필요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문화, 전시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너무 선하게만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하셔. 그래 그 문화 그건 너무 착하게 맞지? 봤다. 아니 본인이 대통령까지도 했는데 전시하고 있겠니? 아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범죄 한번 나는 해봐야 그렇게 되겠다.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종합특검이 일을 하고 있는데 꼭지점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김건희는 지금까지 걸려 있는 거에 있어서 전부가 어찌 보면 자범 수준의 혐의만 걸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핵심이 불법 내란에 관여됐는가? 그게 핵심이 그리고 맞아. 양평고속도로에 관여했는가? 예. 그리고 불법 관저 증축 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무자격 업체 진행 관련된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1g 이 회사가 그런 자격이 안 돼요. 해서 어느 회사하고 한 건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계약 관련 자료 아시죠? 그 요청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그 자료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 전시 포스터의 후원업체라 안 주시는 거로 봐도 됩니까? 자, 이광희 의원님 잠깐만요. 그 사진행 발언은 하지만 21g이 취득한 실내 건축 사업 면허로는 인테리어 공사만 가능하고 증축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실내 건축 공사업은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증축 공사에 대해서는 실내 건축업 면허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품의 지금 이런 미술에서의 시작 가격은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비싼 작품이에요.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21g이라는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주관한 전시회에 후원업체로 이름이 올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21g의 대표 김모 씨가 김 여사의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김 여사와 관계가 있어 보이는 21g. 도대체 증축공사는 누가 한 걸까요? 증축공사 자격이 없는 21g이 불법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다른 업체가 했을까요? 작전을 고려해서 비밀을 풀기 위해 시간을 2년 전으로 돌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관을 한남동 그 공관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25억. 행안부는 2022년 5월 25일과 7월 1일 21g과 두 번에 걸쳐 모두 14억 3,600만 원의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25억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제작진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는 관저 인테리어 공사 14억 3천여만 원, 인테리어 설계 감리용역 8,500여만 원 등 총 17억 2천여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편성된 예비비의 약 68.8%에 달합니다. 이곳 어디에도 증축과 관련된 업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자료는 필요시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 2에 보면은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비공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전 정부부터 계속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선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입니까? 그럼 다른 곳의 중축업체와 관련된 계약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까? 제작진은 취재 중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그곳에는 조달청에 공개됐다 삭제된 다누림 건설을 포함 많은 비공개 업체들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관저공사와 관련된 업체는 21g 한 곳만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이 확보한 자료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 역시 정부가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한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 관저 증축은 누가 했을까요? 국가안보상 가장 중요한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중축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 인테리어를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주 그 장식이 없는 미술관 같은 데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거의 미니멀리즘으로 해놨더라고요. 대통령 관저는 보안상의 이유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저 중축을 한 업체를 찾아야 할까요? 제작진은 전 변호사의 인터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일단 증축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저공사의 경우에 그 용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행안부도 안 주는 자료를 구청에서 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제작진은 용산구청 홈페이지를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엑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주소지 용산구 한남동 726-491, 중축면적 45.53제곱미터, 등기부 등본상 주소, 증축 면적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감리 업체도 조달청에서 파악한 업체와 동일했습니다. 단 하나, 시공 업체만이 우리가 알고 있던 21g이 아닌 A 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베일에 쌓여 있던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증축이 가능한 종합건축공 면허를 지닌 이 업체는 제주도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업체가 굳이 관저공사까지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했을까? 왜냐면 이게 입찰을 봤으면 문제가 되질 않죠. 근데 수의계약으로 쿡 찍어서 만약 그 업체를 줬다면 그것은 의문이 되죠. 멀리 있는 굳이 제주도에 있는 업체를 한다? 그거는 비용 발생도 더 되는 거거든요. 그랬나? 혹시 그 감사원 조사를 받으셨나요? 저희가 또 가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감사원 조사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받았습니다. 아직 감사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감사는 이루어지는 듯한데 최근 감사 결과 발표는 왜 미뤄졌을까요? 감사 내용을 봤는데 이건 사실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부실한 상황이어서 최재 감사원장조차도 그냥 이대로 넘기기에는 도저히 약간 감사원장으로서 면이 안 선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이대로는 감사 끝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취지가 받아들여져서 한 차례 더 연장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거나 엉터리라는 평가는 이뤄진 바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 보완한 후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면 이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 앞에서만 멈춰 있거든요. 그 관저 2층 증축이 됐죠.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네. 중축은 처음 들어봤어요.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 이 의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비서실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주식회사 21g이라고 하는 회사가 실제 필요한 면허도 없이 무리하게 광속으로 수의계약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안 공사를 못해서 뭔가 대형 건설사가 들어와서 추가 공사를 진행했던 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는 각급 국가 중요 시설로 엄격한 보안과 관리가 수반되는 곳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이제 나가면서요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나가는데 보니까 그 안에 별짓을 다 해놓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목욕탕을 편백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게 또 어마어마하고 이번에 데리고 가는 반려동물이 몇 마리? 11마리. 거기 고양이들 이렇게 놀으라고 캣타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5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0만 원 나라 돈으로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간다. 임세훈 소장님, 횡령 아닙니까? 명백하게 횡령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아크로비스타에서 6개월간 출퇴근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한남동에. 그때 짐이 굉장히 조촐하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경호처에 있는 관계자들도 두 부부의 짐이 굉장히 조촐하다. 자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갖고 나갈 거 많이 없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탑차가 몇 차나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간에
본인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있었을 때 구입한 비용은 전부 다 총무비서관에서 나온 아마 그 예산으로 아마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사실 국고입니다, 국고. 국가의 자산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들이 자기 물건처럼 썼다 하더라도 그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지금 저 캣타워가 몇백만 원인 것도 웃겨요. 저는 저거 샀을 때 분명히 뭐 누군가 중간에서 뭔가에 커미션이 있거나 하지 않고선 저게 어떻게 500만 원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뭐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냥 플라스틱 아닙니까 저거? 그런데 저런 것들 포함해서 아까 편백나무뿐만 아니라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에서 김건희 씨가 마음에 들었던 정자도 일부 갖고 와서 그것도 아마 국고로 샀을 것 같은데 정원에다가 나서 계속 썼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안에서 있었던 얘기는 무슨 스카이라운지 같은 걸 관저에 만들었다고도 들었습니다. 무슨 바같이. 뭐 그것도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볼 노릇이고. 뭐 이게 돈 쓴 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거의 막 40억 가량이 그 김건희, 윤석열이 한남동 사저에서 쓰기 위해서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나 공사 비용이나 썼다는 게 이제 나와 있던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 40억도 사실 쓰지 않아야 될 비용을 굳이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저 캣타워도 본인들 사비로 쓴 거 아니면 갖고 가면 당연히 국고 횡령이죠. 저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무슨 뭐 이불통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해요. 그 탑차에. 저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개인의 사적 물품이기 때문에 거의 그 자리에서 뜯어서 뭐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분명히 조사하면은 뭐 총무비서관실 예산이나 뭐 구입한 내역이나 이런 거 봐서 뭐 선입선출을 비교한 다음에 물건이 맞고 안 맞고를 확인해서 분명히 없으면 이것도 물어야 됩니다. 김건희, 윤석열한테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캡타워인가 뭔가 한번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저런 게 500만 원이나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걸 가지고 가는 것도 횡령이 되지만 어떻게 저런 거를 사면서 500만 원씩 하는지. 저게 하는 스타일이 윤석열 하는 스타일하고 같아요. 검사 시절에 윤석열 밥값, 술값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전부 다 특수활동비 현금으로 다 썼으니까 어떤 짓으로 해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지금 파면된 이후에 일주일이나 있으면서 만찬도 하고 회식도 하고 뭐 파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거 다 국민 세금이면 횡령이고 배임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써서는 안 될 돈들이고 잘 관리했다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인 거고요. 사실은 저는 저 캣타워를 산 것부터 이미 횡령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거는 국고로 지원될 수 있는 비용이라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짐이 별로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용한 거니까 조촐하다라고 그렇게 경호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요, 윤석열에게 조촐하다의 의미가 우리가 쓰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 캣타워와 함께 언론에 보도된 게 욕조도 흰옥기로 욕조를 만들어서 통상적으로 쓰는 욕조의 2배 크기고 욕조만 2천만 원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느라고 관저 외계부 공간으로 쓰던 걸 관저를 리모델링하는데 46억 정도 썼다고 하거든요. 46억이 어디가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무슨 고급 아파트를 사도 46억이면 충분히 살 텐데 그게 이런 데서 하나씩 드러나는 거고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저 46억이라고 하는 돈은 정상적으로 지불이 됐을까?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 공장에 21g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그런 어떤 대형 공사를 해본 경험도 없는 곳이었다라고 했고, 또 한 군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있죠. 대통령실에 그 보안 유리 설치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실제 금액이 몇천만 원 단위인 거를 20억이 넘는 걸로 부풀려서 이렇게 청구했다고 해서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저 관저는 정상적으로 46억 원 지출됐을까? 누군가 어떤 자들이 그 곁에 붙어서 또 이른바 그 곁에서 마진을 어마어마하게 거짓말로 청구해서 돈을 또 챙겨간 건 아닐까? 그러면 윤석열 주지의 주변에 붙어있는 인간들 중에서 그나마 뭐 지지한다고 하는 인간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지를 하는 걸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말로 떡고물에다 떨어질 게 있었으니까 저렇게 지지를 했을까? 그 사이에 쓰인 돈은 또 얼마나 될까? 그 돈은 다 저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낸 거 아니에요? 참 챙겨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는 자택이라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까 큰 거 얘기하셨는데 뭐 큰 거가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김건희하고 윤석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오기 전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중요한 건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관저로 이사를 가고 거기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코바나 콘텐츠가 또 다른 회사로 바뀝니다. 그런 과정, 그리고 김건희하고 가까이 밥 먹고 뭐 지내고 그림 보고 이러던 사람들이든, 그리고 또 주변에 가까운 친인척 가족이든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선에서 들어오는 제보인 거죠. 제보가 김건희가 이쪽 저쪽 가지 여러 곳의 사업에 연루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루되면 들어오는 돈을 모으는 곳이 있다. 저수지가 있다. 오, 예. 야,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나오는 게 내란, 그리고 주가 조작과 또 관저 21g 등 관련해서 공천개입, 몇 가지 작은 부분으로 보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발이 뻗쳐 있고 그것을 모아내는 조직이 있고 그 저수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일찌감치 제보를 받았었고 그 제보를 받으면서 사실은 말도 애우기 어려운 거죠. 그런 제보를 이제 그렇게 받았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럼 이것이 이번에 마저 더 다 고구마 줄기 엮듯이 쭉 엮여 나와야 된다. 김건희 오빠 집에서 나온 그 뇌물, 목걸이, 뇌물이 아니라 그 고가의 목걸이, 그리고 돈, 예, 이런 것들, 그림, 예, 이런 것들 관련해서 누군가 계속 진술이 이제 엇갈리잖아요. 이거 모조품이에요. 뭐 그러니까 또 달라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선 특검법에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내용을 자백을 할 경우에 그 자기가 받아야 되는 형량의 반으로 줄여준다. 특검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군요. 특검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뭐 또 다른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백을 할 경우에 그럼 이거에 대한 계산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검찰이 뭐 괜히 검찰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구물을 쳐놓고 질을 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전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서서히 배신하고 있다. 그래서 배신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또 이 김건희 오빠 집에서 나온 건 정말 아주 빙산의 일각 세 발의 피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수사하게 된 경위는 사실은 공흥동 문제 때문에 김건희 오빠 집을 수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을 수사하게 됐는데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찾아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고 이게 매개가 돼서 계속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 아니 그리고 드립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김건희 김건희 오빠 집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세 발의 피라고 한다면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가라는 게 결국에는 이 정권 들어와서 자기네끼리 해먹은 바로 그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장모집을 털었을 때 저게 나왔다는 것도 저는 약간 다른 쪽으로 기자 출신으로서 보면 숨겨놓을 데가 없었구나. 숨겨놓을 데가. 보통 이런 정도의 장모이 많으면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런데 장모집에 갖다 놓는데 왜 장모집을 틉니까? 증거가 없는데 수사를 해봤는데 갑자기 장모집을 털 일은 없잖아요. 뭔가 혐의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그 제보가 들어왔거나. 그럼 내부는 사실상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놓지도 못하고 처가에 갖다 놨는데 그게 이제 결국 발목이 잡힌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온다. 오늘도 제가 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다루는 분인데 캄보디아 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큰 돈이 지금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 큰 돈은 그냥 100억, 1000억이 아니에요. 그런 돈이 넘어갔을 것이다. 이거 지금 다시 수사해야 하는데 해외 수사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히 이번에 파고 들어가면 엄청난 것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와, 진짜 막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열불이 나는데요.